카타르 사막에서 한글 배우려고 200명이 줄을 섰다. 평범한 카타르 여성의 운명을 바꾼 한국,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도하에 사는 나디아입니다. 제 나이 24살 카타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죠. 그런 제 인생에 뜻밖의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라마단이 끝나고 축제 분위기로 들뜬 도하의 대형 쇼핑몰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쇼핑을 하며 걷던 중 문득 귀에 익숙하지 않은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그 음악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곡과도 달랐습니다. 아랍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낯선 언어였지만 왠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신선한 충격이었죠.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는 화려한 영상과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드라마 OST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라. 어렴풋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노래 가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리듬과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우리의 전통시가 리듬을 타는 것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죠. 친구들은 이미 다른 매장으로 가버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문자는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우리 아랍 문자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지만 각 글자마다 담긴 과학적인 원리가 놀라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결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 보는 문자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우듯 설레는 마음으로 한 획 한 획 따라 그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하 시내의 한글 학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학원 앞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건물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유명 식당이나 상점의 오픈 행사인가 싶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모두 저처럼 한글을 배우려는 카타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줄 끝에 서서 앞을 바라보니 좋기 10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뜨거운 아침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손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나 K-팝 가수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2시간을 기다려 겨우 접수 창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자가 200명이 넘어 올해 등록은 마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개강은 3개월 후라고 했죠. 실망한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겨우 등록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죠. 바로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한글 교실이었습니다. 다만 그곳도 경쟁이 치열해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듣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다음 수업 신청은 일주일 후 오전 9시 정각이었죠. 저는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두고 매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신청일이 되었습니다. 8시 55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죠. 9시가 되자마자 신청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자가 많았습니다. 10분간의 사투 끝에 겨우 신청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남은 자리는 단 3자리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등록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즉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고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었던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았고 한글이라는 문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으니까요. 첫 수업날 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수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모두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첫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는 순간 강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서툴지만 진지하게 따라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기억처럼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죠. 단순해 보이는 글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모여 그날 배운 한글을 복습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각자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달랐지만 한글을 배우고 싶은 열정만은 모두 같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처음 간 곳은 도하 시내의 작은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 서울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입맛을 돋우는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사장님이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비빔밥, 불고기, 잡채.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사진으로 보니 모두 맛있어 보였습니다. 첫 주문으로 우리는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커다란 그릇에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기, 계란이 보기 좋게 담겨 나왔죠. 사장님이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의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그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누구는 케이팝을 듣다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죠. 저마다 좋아하는 배우와 가수 이름을 대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던 친구는 아이샤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화장품에 푹 빠져 있었죠. 카타르의 백화점에서 한국 화장품 코너가 생기자마자 달려가 구경했다고 합니다. 달팽이 크림, 인삼 에센스 같은 독특한 제품들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글 공부를 이어갔죠. 서로 그날 배운 자음과 모음을 복습하며 간단한 단어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 친구, 행복 같은 단어들을 쓰면서 그 의미도 함께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우리의 공부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는 우리가 한글을 쓰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심지어 자신들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주 한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모여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죠. 한국 음식점뿐만 아니라 K-팝 댄스 학원, 한국 영화 상영관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영화 기생충을 함께 본 날이었습니다. 자막으로 보는 것이었지만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 사회의 모습, 가족의 의미, 계층 간의 갈등 등 깊이 있는 주제들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카타르에서 한국 문화축제를 열어보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막연한 아이디어였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특기를 살려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친구는 한국 음식 부스를, 춤을 좋아하는 친구는 K-팝, 댄스 공연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한복 체험 코너를 맡기로 했죠.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복을 대여하고 공연 장소를 섭외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도하의 한 공원에서 열린 우리의 작은 축제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보고 케이팝 댄스를 구경하며 한복을 입어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축제의 성공을 자축하며 모였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표정들이었죠.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버지의 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계셨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 시간도 그렇지만 축제 소식이 이미 동네에 퍼졌을 것이 분명했죠.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 사는지,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소중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잊은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도 더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한글 공부는 그만두라고 하셨죠. 대신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향료 무역상을 해왔고 이제는 제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장녀로서 책임감도 있었고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한국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가게 장부를 가져와 설명하셨고 거래처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저를 데려가셨죠. 향료의 종류와 품질을 구별하는 법, 가격 협상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한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께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웠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글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요즘 수업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망설이다가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국 문화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한글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낮에는 가업을 배우고 저녁에는 한글을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힘들게 두 가지를 다 하려는 이유가 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향료 무역도 결국은 문화 교류입니다. 다른 나라의 향신료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우리의 향료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어 보였죠. 일주일만 지켜보겠다. 정말 두 가지를 다 잘 해낼 수 있는지 보자. 그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글을 공부했죠. 피곤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에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온 것이었죠. 영어를 잘 못하는 그들과 소통이 어려워하던 아버지를 보고 제가 나섰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향료를 설명했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만족스럽게 향료를 구입하고 간 후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한글 공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한글 수업에서 선생님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제1회 카타르 한글 100일장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죠.
주제는 나에게 한국이란이었고 1등 상품은 무려 한국 왕복 항공권과 일주일간의 체험 여행이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꿈에 그리던 한국 방문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은 모두 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아갔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죠.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색하게 한글을 따라 쓰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 교재를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나도 좀 배워둬야 할 것 같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글 100일장 소식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가게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더욱 바빠졌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글 공부와 100일장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글의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한국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썼다가 다음에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썼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 음식에 대해 썼다가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존재였다는 것을요.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가 저와 아버지 사이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의 원인이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준 것이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나에게 준 희망으로 정했죠. 서툰 한글 실력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제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100일장 전날 밤 저는 완성된 글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제 글을 읽으셨죠. 한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글을 다 읽으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좁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순간 저는 이미 100일장에서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해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장에는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죠. 긴장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저마다 원고지를 앞에 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시험 시간은 2시간, 주제는 예고된 대로 나에게 한국이란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펜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온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마치 물길이 트인 것처럼 글이 술술 나왔습니다. 한국은 제게 희망의 다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아버지와 새로운 문화에 매료된 딸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이해와 화해로 바뀌었는지를 썼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이 전환점이 되었던 일화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향유를 설명하자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격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놀란 표정과 뿌듯해하시던 눈빛까지
또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어떻게 무한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창제 원리가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설명했죠. 이는 우리 아랍 문자와는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카타르 청년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들, 가족의 소중함, 노력의 가치, 꿈을 향한 열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은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제게 꿈을 줬습니다. 카타르와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말입니다. 아버지의 향료 가게를 국제적인 무역상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원고지의 마지막 칸까지 빼곡히 채운 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도 많은 참가자들이 글을 쓰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제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곳은 없는지, 문장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원고를 제출할 때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제 마음을 온전히 글로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죠. 대회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죠. 아버지는 자막을 읽으시면서도 흥미롭게 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제 옆에서 함께 지켜보셨죠. 화면에 수상자 명단이 떴습니다. 3등, 2등, 그리고 1등.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제1회 카타르 한글 101장 대상 나디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한다, 딸아. 내 글이 그만큼 진심이었나 보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한국 여행이라는 상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어머니는 특별히 한국 요리인 불고기를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제 상장을 손님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나디아야, 내 글을 카타르 일보에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큰 신문사에서 제 글을 실어주겠다니 꿈만 같았죠. 아버지는 이미 편집장과 통화까지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 글의 배경과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제 이야기가 신문 문화면 전면에 실렸습니다. 전통과 한류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제 글 전문과 함께 우리 가족 사진, 그리고 한글 공부하는 카타르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가게에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일부러 우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작은 공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쓴 간단한 인사말들이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한국말로 인사하면 좋아하더구나. 내가 좀 가르쳐 주겠니?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한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 30분씩 한글을 가르쳐 드렸죠.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하셨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직접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신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고 아버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죠. 이 모습을 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쓴 글의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문화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카타르의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제 이야기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까지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카타르의 한류 열풍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 한글을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요라는 말을 배우시면서 이 말은 정말 예쁘구나라고 하셨을 때 제작진 모두가 미소를 지었죠. 방송이 나간 후 우리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향료상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많은 카타르 부모들이 찾아와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디아야, 우리 가게 2층을 개조해서 작은 한국 문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내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그곳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문화 교류 행사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글 공부를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한국 문화 공간을 만들자고 하시다니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말했잖니.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제 나도 그 말을 믿는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죠. 이제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가방 정리를 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옷가지들 사이로 친구들이 부탁한 물건 목록이 가득했죠. 아이샤가 부탁한 한국 화장품 리스트, 칼리드가 원하는 K-팝 앨범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사달라고 한 한복과 전통 소품들까지. 아버지는 제 방문을 노크하시고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우리 가게의 최고급 향신료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에게 선물하렴. 우리의 향료도 알려주고 오너라. 아버지의 말씀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가족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셨고 남동생은 한국에서 찍을 사진들을 SNS에 올려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하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쇼핑몰에서 처음 들었던 한국 노래, 줄 서서 기다리던 한글 학원,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화해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문화원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일주일간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닐면서 저는 마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광화문, 근정전, 경회루를 지나면서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처마 끝의 곡선미가 인상적이었죠. 그 다음은 인사동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대추차를 마시고 서예 체험도 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글을 써보니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죠. 종이 위에 먹물이 번지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홈스테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된장찌개와 불고기, 잡채를 먹으면서 한국의 가정식을 경험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가져온 카타르 향신료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특별한 경험은 한국 대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아랍어과 학생들과 교류 시간을 가졌는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들도 카타르와 아랍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죠. 카타르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한국 문화 공간을 꼭 실현하겠다고.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가방 가득 담긴 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한 물건들, 그리고 제가 직접 고른 한국의 기념품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새로운 경험, 따뜻한 만남, 그리고 더 커진 꿈.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카타르와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겠다는 제 꿈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